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BBS 특집 한반도 평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평화와 통일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의 강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시고 또 강연을 청해 볼 텐데요. 그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야겠지요.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4년 동안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하셨는데요. 전 평화재단 기획실장이셨고 정토회 에코부타 이사시며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정길 선생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정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큰 수건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좋은 통일이라고 계속 외쳐왔었고 당연하게 다 통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고 헌법에도 우리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미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삼국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이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서로가 전쟁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아주 치열하게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난 뒤 지금 우리가 신라는 우리 땅이고 백제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는 우리 땅이고 백제 신라는 남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1000년이 지난 우리 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가 치고받고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뒤, 200년 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적대하고 있고 북한을 갖다가 계속 증오하고 있지만 100년 뒤, 200년 뒤의 관점으로 보자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북한과 남한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적대해야 될 세력인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함께 해야 될 우리 민족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민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살다 이민 가신 분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민 2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를 자랐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분단 시스템 내에서 이미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끄럽고 또 남북한의 갈등도 생길 텐데 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또 1000년 뒤에 어떤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일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원치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통일과 남북 간의 평화는 대단히 중요한 이득이고 경제적인 이득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하고 말고가 아니고 팔자입니다.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국경을 같이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국가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어떤
지식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또 이렇게 분단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사상적인 어떤 억압이라든가 사상적인 어떤 그런 좀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섬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도국가긴 하지만 북한이 막혀가지고 대륙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마치 일본을 섬나라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과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류가 활성화되게 되고 또 남북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주까지 철도가 만들어지고 유럽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배로 움직이거나 비행기로 움직였던 그런 물류가 전부 다 철도라든가 도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물류 비용이 줄게 되고, 또 여러분 시베리아나 이쪽에서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석유를 가져오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연료를 갖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 생산 비용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낮아지면 그만큼 물건을 갖다가 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게 돼서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륙과 연결되게 되면 여러분 사고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륙과 연결되게 되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그동안 우리가 남한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는 사고에서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자꾸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굉장히 대륙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남한만 책임지는 관점이 아니라 동북아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또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어서 안목과 시야를 넓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부부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같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한다는 얘기는 서로 가까워진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정하게 갈등을 통해서 깊어지게 되는 거고, 갈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끼리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갈등이 있긴 있지만 이 갈등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갈등은 없는 게 좋다가 아니라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일종의 잠깐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 갈등을 우리가 겪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해요. 갈등을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는 힘이 필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동안 이게 이 남한과 북한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과거 분단이, 남한은 미국을 대리해서, 북한은 소련이나 러시아를 대리해서 일종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싸우면서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과거의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그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환경 쪽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생각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세포, 대량 폐기, 이런 것들이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식의 과거 근대적 사고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 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합돼 가지고 거대한 국미국가가 돼 가지고 거대한 강성대국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것만 좋은 건가? 제가 볼 땐 그렇게 강성대국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남한과 북한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식민지적 관계가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근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과제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의 문제로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들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교류하고 평화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근대적 과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갖다 장착시켜 나가는 거죠.
탈근대 과제와 탈식민지 과제를 같이 해결해서 남한과 북한이 통합되는 과정이 교류하는 과정과 평화적 과정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대한 강성대국 또 그래서 막 그냥 정말 그 성장하고 잘 사는 이런 나라만이 아니라 어쩌면 풀뿌리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말로 그 지역의 자립적인 또 순환적인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남북의 통일 문제가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자국 내 문제, 한국의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께서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통일만이 아니라 우리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큰 사건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길 선생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열쇠 말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첫 번째 강연 멋지게 열어두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남과 북의 이 평화와 또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키 센텐스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유정길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어보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접 선생님께 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네, 여기 계신 분 먼저 여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저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 세대, 젊은 세대가 북한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교류가 활성화되니까 그동안 남한에서만 우리가 놀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면 남한도 왔다 갔다 하지만 북한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 북한에서 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조심할 것들은 자칫하면 초기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약간 좀 우리가 홀대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형태로 접근하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또 남한에 있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갖다 무슨 무수한 자원이나 자연을 갖다가 함부로 개발하거나 파헤치거나 이용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중에서 이제 남북의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과거 식민지 과제라든지 탈근대화적인 그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분이 좀 풀어질 수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그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그 방향을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한 100년 뒤, 200년 뒤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을까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갈등도 지금 당장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것들이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유정기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입부의 강연을 멋지게 열어두셨습니다.